그러니까 오늘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또는 그런 계획 구상 속에 있는 탈원전. 과연 한국이 탈원전에 성공할 수 있고 탈원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너지는 안보하고 엄청나게 직결됩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원유 밸브 있죠? 그것을 딱 잠궈버리면 북한이 3일을 못 견딘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3일이야 더 견디겠지만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 이거죠.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원유 잠겨야 된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서 이제 안 해서 그렇죠. 미국에서 또 원유 잠가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만큼 안보하고 직결된 것이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요. 그렇잖아요. 중동 또 세일가스를 미국에서 사온다 해도 얼마나 멉니까? 전부 멀어요. 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입장의 환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은 한국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추세라기보다는 여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의 이스마일 그리고 또 러시아 체르노빌 옆에 일본의 후쿠시마 이 핵발전소 그 사고를 보면서 아 핵발전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벗어나 보자. 이런 여망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선언을 한 나라가 이제 한두 나라 돼요. 독일, 스위스, 뭐 일본도 선언했지만 도로 원위치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정식 선언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 2개 국가 아니겠냐 이런 것이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더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옆에 중국 할 거 없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탈원전은 머릿속에 있는 여망이고 가슴 속에 있는 바람이다 이거지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거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망이라는 것이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독일하고 스위스 우리나라의 발전 비율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볼까요? 현재 독일은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2012년 기준 7.8%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걸 말합니다. 11.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1% 그렇잖아요. 그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 여기서는 7.8% 여기 많이 적죠. 우리보다. 물론 정부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0%를 올리겠다. 더 이상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또 늘려가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늘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7.5%입니다. 현재 37.5%를 원자력에서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스위스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스위스는 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산악이 많고 그리고 빙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력에서 57%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네요. 37% 되니까요. 이런 나라인데 풍력 발전도 한 10% 정도 돼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자연에서 전력을 더 생산하겠다. 원자력 발전은 점점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스위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는 많이 사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탈원전을 어렵다 보는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하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보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6.25 나기 전이에요. 그때 북한에서 전력을 받아서 썼잖아요. 남한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전력 생산 시설 90%가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전기세를 안 냈다, 뭐 미납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하는데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한에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미 항공모함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땡겨서 썼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대혼란이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세계사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러시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가스관을 북한을 거쳐서 쭉 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공급받아 보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렇게 했던 건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고 포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또 문제예요. 러시아가 주변 나라하고 여차하면 가스관 공급을 안 하고 잠가버린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 예를 한번 볼까요? 2006년 1월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이에 이제 가격 때문에 분쟁이 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못 올려주겠다, 너무 과하다 하니까 그만 밸브 잠궈버려요. 그런데 이때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일로 정치적으로 이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핑계 대기로 가스값 올려! 그러니까 못해 하니까 이때다고 잠궈버린 것이죠. 이제 언제든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글 때는 먼저 가격에서 트집을 잡습니다. 너무 싸다. 올려라. 근데 올릴 때 보통 한 배로 푹 뛰어버린다는 거죠. 이래놓고 거부하면 딱 잠그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07년에도 벨라루스 또 그쪽에 가는 관 잠가버린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구소련 연방에 들어있던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 러시아하고 조금 부딪히면 가스값 올려 하고 또 아니면 잠그고 이거를 한두 번 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두 번 한 나라가 아니에요. 2009년에도 또 우크라이나 그쪽이 밸브 잠갔네요. 그리고 또 2014년에도 또 잠그잖아요. 이제 크림반도 사태 등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자주자주 잠그는데 유럽도 러시아에 코를 끼어 있다. 유럽도. 지금 유럽의 EU-연합, 유럽 이 나라들이 30% 정도를 바로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LNG.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크림반도 사태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 뭔다 하면서 흐지부지 된 것이 그런 거하고 연관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조금 더 나가면은 가스값 올려 노 하면 또 잠군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LNG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언제 어느 때 그걸로 가지고 조절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언제 그 관을 폐쇄해버릴지 알 수 없다 이랬죠. 물론 국제법으로는 북한에서 그렇게 못 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못 막죠. 그러나 북한이 어디 국제법 구애받는 나라입니까? 또 유사시에는 국제법이 안 통해요. 무슨 평화협정이지 무슨 협정이지 해도 그건 서로 평화로울 때는 지켜집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극적인 상황에서는 전부 종이에요. 과거 모든 협정이 다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필요하면 그냥 폐지하면 끝나고 이래저래 그냥 거부 선언하면 끝나버려요. 다. 당장에 지금 한미 FTA 보세요. 미국에서 재협상 하자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정부에서 그게 아니었다 했지만은 미국에서 재협상 하고 선언하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재협상 노 하면은 그 다음 수순 뻔하잖아요. FTA 폐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안보 이 부분에서 안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원자력에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고서 대신에 대체 에너지가 바로 LNG다. 또 사실 LNG밖에 없어요. 대체는 태양광이다 뭐다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그것을 러시아 쪽에서 사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러시아 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약간 비싸더라도 자체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뭐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자체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전도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죠. 물론 연료 사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이제 프랑스나 호주나 두세 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걸 공급받아 와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우선 싸고, 그리고 무게가 부피가 적죠.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오면 오래 쓸 수 있고, 1년에 그러니까는 그 연료 들여오는 것이 한 1조 2천억, 가공비까지 1조 2천억 정도 든다래요. 가공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LNG를 사오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배로 실어오지요. 20조가 넘습니다. 금액이. 부피는 또 얼마나 큽니까? 거리는 또 얼마나 되고. 또 자주 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연료 공급 부분에서는 원자력이 좀 쉽죠.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가격 변동이. 그러나 석유나 LNG는 국제 어떤 사태에 나면 대폭등해버린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석유값 굉장히 쌉니다. 요즘 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스값도 쌉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폭등해버릴지 모릅니다. 설령 폭등 안 하고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해도 만약 LNG로 대처해 간다 합시다.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그래도 각 집에 전기세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언뜻 30% 이상은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LNG 값이나 물론 LNG 값이 좀 석유보다는 안정된다래요. 뭐 한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하니까 그래도 5년마다 또 가격 조정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폭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석유 폭등하고 LNG 폭등하면은 전기세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불리하다는 거죠. 원자력보다는. 물론 태양광이다, 수력이다, 풍력이다 많이 확보하면 되지만은 그게 그렇게 또 쉽질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재생 에너지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느냐면 겨우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 비중이. 그래도 다녀보면 곳곳에 그 태양광 패널이 있잖아요. 이 땅이 좁은 데다가 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태양광 할 그런 면적이 잘 안 나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뭐 수많은 건물 아파트에 막 옆 벽에 붙이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거는 생산성 부분에서 아직 한참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정말 기술 개발이 되고 패널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거든요. 뭐 바다에 설치하면 좋지만은 또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물 위에나 저 바다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풍력도 그렇습니다. 바람 잘 부는 곳 하면 저 산꼭대기나 이렇게 산맥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또 자연 경관 다 해치겠습니까? 그 소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민가 근처는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저 칠레라든지 이 다른 나라들은 빈 땅이 많고 평야가 많고 사막도 있고 들판도 많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모두 입지적 조건들이 좋습니다. 유럽, 독일 이런 나라, 스웨덴 모든 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도 사실은 입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제일 싼 걸로 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중간적인 입장에서 주장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현재 원자력 단가, 그러니까 1kWh당이죠. 거기 평가로 나온 것은 폐기 비용, 주변 환경 비용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뭐 55나 63 이렇게까지 평가해요. 1kWh당이죠. 지금 한 63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LNG는 어느 정도 보느냐? 156, 160 이 정도 봅니다. 그러면은 한 3배 정도 비싸다 봐야 되겠죠. 3배 정도 비쌉니다. LNG가. 그러니까 LNG가 석탄에 비해서도 많이 비싸요. 유연탄은 뭐 66, 70 뭐 이런 정도로 보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지만은 온실가스 배출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유연탄 이런 것보다 굉장히 떨어지죠. LNG는 많이 떨어집니다. 온실가스 부분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이제 온실가스, 미세먼지 분출 이런 거야 우리가 딱 그냥 유연탄, 무연탄, 중유, 하이고 소리 날 정도죠. 이거는 그에 비하면 LNG는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LNG도 원자력에 비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LNG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많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형성해가지고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엄청나게 또 그놈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입지적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고, 또 태양광 발전이 싸냐 하면은 아직은 많이 비싸죠. 아직은 많이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인 게 점점 패널 값이다 그 건설비가 자꾸 싸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에 반토막 났다니까 많이 싸지고 앞으로 계속 싸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싸지고 있고 패널 그 성능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태양광이 굉장히 싼 에너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쪽에 태양광 연구를 계속 하고 또 한쪽으로는 늘려가고, 그러면서 또 에너지 수입원도 다변화하고 이제 이런 건 좋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탈원전을 한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 원자력 신규로 건설하려는 건 계속 건설하고, 오래되고 불안한 거 1세대, 2세대 이제 원자력 발전은 점차점차 이렇게 가동을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원자력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2, 3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수주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멈출 수 없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점점 그 연구가 더해져 가지고 방사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온다면은 이 원자력만큼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 가지고 요즘 연구되고 있는 가정용 원자로 조그맣고 폭발 염려 없고 그런 원자력도 빨리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원자력을 완전히 탈원전에서 폐기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으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고, 또 한국에서 원자력 연료를 호주나 프랑스에 수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수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한국에서 원료도 확보하고 가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할 때도 온다는 것이죠. 그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11.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1% 그렇잖아요. 그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 여기서는 7.8%, 여기 많이 적죠, 우리보다. 물론 정부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0%를 올리겠다, 더 이상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또 늘려가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늘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7.5%입니다. 현재 37.5%를 원자력에서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스위스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스위스는 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산악이 많고 그리고 빙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력에서 57%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네요. 37% 되니까요. 이런 나라인데 풍력 발전도 한 10% 정도 돼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자연에서 전력을 더 생산하겠다. 원자력 발전은 점점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스위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는 많이 사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탈원전은 어렵다 보는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하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보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6.25 나기 전이에요. 그때 북한에서 전력을 받아서 썼잖아요. 남한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전력 생산 시설 90%가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전기세를 안 냈다, 뭐 미납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하는데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한에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미 항공모함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땡겨서 썼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대혼란이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세계사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러시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가스관을 북한을 거쳐서 쭉 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공급받아 보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렇게 했던 건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랬죠. 물론 국제법으로는 북한에서 그렇게 못 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못 막죠. 그러나 북한이 어디 국제법 구애받는 나라입니까? 또 유사시에는 국제법이 안 통해요. 무슨 평화협정이지 무슨 협정이지 해도 그럼 서로 평화로울 때는 지켜집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극적인 상황에서는 전부 종이에요. 과거 모든 협정이 다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필요하면 그냥 폐지하면 끝나고 이래저래 그냥 거부 선언하면 끝나버려요. 다. 당장에 지금 한미 FTA 보세요. 미국에서 재협상 하자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정부에서 그게 아니었다 했지만은 미국에서 재협상 하고 선언하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재협상 노 하면은 그 다음 수순 뻔하잖아요. FTA 폐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안보 이 부분에서 안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원자력에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고서 대신에 대체 에너지가 바로 LNG다. 또 사실 LNG밖에 없어요. 대체는 태양광이다 뭐다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그것을 러시아 쪽에서 사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러시아 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약간 비싸더라도 자체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뭐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자체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전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죠. 물론 연료 사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이제 프랑스나 호주나 두세 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걸 공급받아 와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우선 싸고, 그리고 무게가 부피가 적죠.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오면 오래 쓸 수 있고, 1년에 그러니까는 그 연료 들여오는 것이 한 1조 2천억, 가공비까지 1조 2천억 정도 든다래요. 가공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LNG를 사오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배로 실어오지요. 20조가 넘습니다. 금액이. 부피는 또 얼마나 큽니까? 거리는 또 얼마나 되고, 또 자주 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연료 공급 부분에서는 원자력이 좀 쉽죠.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가격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전기세를 안 냈다, 뭐 미납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하는데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한에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미 항공모함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땡겨서 썼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대혼란이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세계사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러시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가스관을 북한을 거쳐서 쭉 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공급받아 보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렇게 했던 건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고 포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또 문제예요. 러시아가 주변 나라하고 여차하면 가스관 공급을 안 하고 잠가버린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 예를 한번 볼까요? 2006년 1월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이에 이제 가격 때문에 분쟁이 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못 올려주겠다, 너무 과하다 하니까 그만 밸브 잠궈버려요. 그런데 이때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일로 정치적으로 이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핑계 대기로 가스값 올려, 그러니까 못해 하니까 이때다고 잠궈버린 것이죠. 이제 언제든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글 때는 먼저 가격에서 트집을 잡습니다. 너무 싸다, 올려라. 근데 올릴 때 보통 한 배로 푹 뛰어버린다는 거죠. 이래놓고 거부하면 딱 잠그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07년에도 벨라루스 또 그쪽에 가는 관 잠가버린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구소련 연방에 들어있던 나라들인데요. 그 나라들 러시아하고 조금 부딪히면 가스값 올려 하고 또 아니면 잠그고, 이거를 한두 번 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한두 번 한 나라가 아니에요. 2009년에도 또 우크라이나 그쪽이 밸브 잠갔네요. 그리고 또 2014년에도 또 잠그잖아요. 그 이제 크림반도 사태 등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자주 잠그는데, 유럽도 러시아에 코를 끼어 있다. 유럽도 지금 유럽의 EU-연합, 유럽 이 나라들이 30% 정도를 바로 러시아, 그러니까 한 정식 선언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 2개국 아니겠냐, 이런 것이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더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옆에 중국 할 거 없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탈원전은 머릿속에 있는 여망이고 가슴 속에 있는 바람이다 이거지,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거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망이라는 것이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독일하고 스위스, 우리나라의 발전 비율,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볼까요? 현재 독일은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2012년 기준 7.8%,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걸 말합니다.
11.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1% 그렇잖아요. 그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 여기서는 7.8%, 여기 많이 적죠, 우리보다. 물론 정부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0%를 올리겠다, 더 이상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또 늘려가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늘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7.5%입니다. 현재 37.5%를 원자력에서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스위스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스위스는 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산악이 많고 그리고 빙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력에서 57%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네요. 37% 되니까요. 이런 나라인데 풍력 발전도 한 10% 정도 돼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자연에서 전력을 더 생산하겠다. 원자력 발전은 점점 줄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스위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와는 많이 사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탈원전은 어렵다 보는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하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보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6.25 나기 전이에요. 그때 북한에서 전력을 받아서 썼잖아요. 남한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전력 생산 시설 90%가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탈원전. 과연 한국이 탈원전에 성공할 수 있고 탈원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너지는 안보하고 엄청나게 직결됩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원유 밸브 있죠? 그것을 딱 잠궈버리면 북한이 3일을 못 견딘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3일이야 더 견디겠지만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 이거죠.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원유 잠겨야 된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서 이제 안 해서 그렇죠. 미국에서 또 원유 잠가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만큼 안보하고 직결된 것이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요. 그렇잖아요. 중동 또 세일가스를 미국에서 사온다 해도 얼마나 멉니까? 전부 멀어요. 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입장의 환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은 한국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추세라기보다는 여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의 이스마일 그리고 또 러시아 체르노빌 옆에 일본의 후쿠시마 이 핵발전소 그 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벗어나 보자. 이런 여망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 선언을 한 나라가 이제 한두 나라 돼요. 독일, 스위스, 일본도 선언했지만 도로 원위치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정식 선언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 2개 국가 아니겠냐 이런 것이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더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옆에 중국 할 거 없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탈원전은 머릿속에 있는 여망이고 가슴속에 있는 바람이다 이거지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거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망이라는 것이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독일하고 스위스 우리나라의 발전 비율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볼까요? 현재 독일은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2012년 기준 7.8%,